존망은 누구나 다 아는 단어니까 이거만큼 딱 입에 붙는 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달라붙은 거죠. 공교롭게도 유료긴 하지만 마지막 하루 갈수록 점점 더 재미가 있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주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늘 촬영이 아니라 무슨 팬미팅을 온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PD님하고 작가님 자꾸 웃어. 안녕하세요. 저는 읽어주시는 분이 있기에 책을 쓰는 작가 소울풍입니다. 오늘 찍먹하게 뗄 웹툰 인생 존망입니다.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팬입니다. 오늘 모신 분 박태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고 더그림 엔터테인먼트 박태준 만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웹툰 작가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저 진짜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만화 웹툰 제가 거의 다 봤고 뭐 지금 현재 뭐 연재하시는 것도 다 보고 있고. 진짜요? 네. 벌써 이제 인사 한마디 했는데 뭐 긴장하고 뭐 지금 막 이번 시간 어떤 이야기 나누면 될지 막 기대 막 올라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인생 존망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작품 제목을 제가 발음이 엄청 유의하고 있거든요. 인생 존망이라고. 기속어랑 조금 혼동되기도 하잖아요. 뭔가 이제 이런 노림수가 당연히 들어가 있었겠죠. 이게 저는 제목이 안 나오면은 이거 약간 불안하거든요. 이거는 만들어 놓고 되게 재밌는데 제목을 진짜 끝까지 못 정하겠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조선 시대인데 신하가 이제 왕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조선에 존망이 달려있다. 근데 이제 옆에서 저런 말을 써도 되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갖고 이거는 존망이라는 그 단어를 모르는 어린 친구들이라도 존망은 누구나 다 아는 단어니까 김진우는 인생이 크게 망했고 저주받은 장한철 같은 경우에는 이 저주를 푸냐 안 푸냐에 자기 인생이 존망에 걸려 있으니까 이거만큼 딱 입에 붙는 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달라붙은 거죠. 요거 인생 존망으로 하면은 확실히 어그로는 끌리겠다. 인생 존망? 네이버 웹툰에서 이런 말을 써도 돼? 눌러봐요. 소제목에 내 인생은 존망이다. 이러면은 이거 뭔데? 눌러보고 약간 계속 누르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이제 필사적인 노력 중에 하나였고 이제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다가 뭐라도 적어요. 어쨌든 그 네이버에 통과시키기가 어려웠어요. 이거는 인생 존망인데 왜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 타이틀 보면은 밑에 한문이 박혀 있어요.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들은 또 이제 오해할까봐. 사실 박태준 작가님 하면 학교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많이 다룬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소개할 작품 인생 존망도 사실 학교를 주무대로 펼쳐진 이야기잖아요. 네네. 박태준 작가님에게 학원물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학원물이란 흥행을 위한 치트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학원물은 사실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친구들한테는 공감, 졸업하신 분들한테는 향수, 많은 독자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게 처음에 학원물이었고 어떤 걸 해야지 좀 인기 있는 만화를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줄 수 있는 만화를 그리고 또 내가 즐겁게 그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 세 가지가 다 부합된 게 학원물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즐겁고 즐겁게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고민들이 글 쓸 때랑 약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 존망이 이제 어쨌든 완결되고 한 2년 정도가 됐죠. 더 글로리의 경우 최근 시즌2까지 흥행하면서 학교 폭력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인생 존망 시즌1과 비교했을 때 더 글로리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굉장히 부러웠어요. 19세 이상의 등급이었기 때문에 수혜 제한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에서 되게 부러웠고 인생 존망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으로 다 못 그려서 아쉽다 이런 것보다는 그 미성숙된 자아들이 모여서 한 명을 괴롭힐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거를 좀 가감없이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도 볼 수 있는 등급으로 그렸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사례들을 약하게 그릴 때가 많았거든요. 전개는 조금 가볍고 개그스럽게 가다가도 한 번씩 그 학교 폭력을 조명할 때는 개그를 다 빼고 굉장히 딥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 생각나네요. 낮은 소리나 이런 거 나올 때만 좀 되게 진지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원래 그리고 싶었던 내용은 실제 사례를 좀 각색한 건데 가해자가 그 좋아하는 여자애를 폭행을 하면서 주인공한테 세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안이 될 때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렸을 때는 이제 주인공들도 미성년자들이었고 교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많고 저는 어쨌든지 간에 상업 만화가로서 흥행하는 만화를 그리고 싶거든요. 15세 제한이 풀리더라도 지금 인생 존망처럼 그릴 것 같아요. 칠 때 한 번씩 탁탁 쳐주는 만화가 흥행도 그렇고 대중성도 그렇고 작품성도 그렇고 가장 좋은 밸런스가 아닐까 생각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인생 존망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또 다시 그리라고 해도 지금보다 더 잘 그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인드는 되게 존경스럽네요. 어쨌든 아직 학교 폭력이 뿌리채 사라지지 않은 현실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화제가 좀 되지 않았나. 인생 존망에 김진우, 장한철 이거 섞여있는 요 주인공이 좀 다른 방법으로 학폭의 문제를 풀었잖아요. 더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 받은 상처를 시원하게 아니면은 뭔가
이 카타르시스를 일으킬 수 있게 복수를 하는 복수극이고 그쵸. 인생 전망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역지사지?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저도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괴롭힘을 당한 편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기 때문에 건성징악을 받을 거다라고 네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컸는데 길을 우연히 걷다가 그 친구들 봤는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사업체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디 뭐 사장이 되어 있고 막 그런 걸 보고 되게 세상이 그렇게 건성징악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가 또 새삼 몸으로 깨달았거든요. 이게 현실이구나. 그거를 꼭 그리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은 까먹고 살고 있다가 우연히 만났을 때 반갑다 우리 그때 되게 재밌게 잘 지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자가 다시 그 친구의 몸에 들어가서 직접 느껴보게 쉽게 하는 그런 장르로 가면 되게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좀 사담이고 여담인데 왜 장한철이 들어가 김준우가 과거로 돌아가서 복수했으면 좋았잖아. 이거 완전 웹소설 마인드거든요. 웹소설에서 네. 흔히 쓰는 그런 패턴이라. 처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 몸에 들어가는 게 처음 저의 시안이었어요. 그게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석이기도 하고 네, 클리셰이기도 하고 어쨌든 흥행에 대해서 뭔가 안정감이 있죠. 예. 저는 이게 주제가 학폭이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몸에 들어가서 가해자의 몸으로 힘을 쓴다는 것 자체가 학폭을 미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럴 수 있다. 이대로 가면은 정말 나쁜 만화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가해자의 영혼이 약한 피해자의 육체에 들어가서 직접 느껴보는 만화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거기서 접었습니다, 원래는. 그건 정말 흥행에서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 이거 비하인드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제가 싸움족학이라는 만화를 네. 또 했었거든요. 이제 그림 작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김정현 작가와 전선욱 작가한테 동시에 이제 보여줬었는데 그 전선욱 작가가 이제 좀 뭔가 제가 제안을 들어놓고 싸움족학을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라도 좀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급하게 생각하다가 그때 폐기됐던 그 설정을 갖고 와서 이걸 어떻게 살려야지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가 사실 피지컬이 뛰어나고 덩치가 크고 근육이 있으면 그냥 휘둘러서 잘 싸워도 돼요. 가해자의 영혼이 피해자의 약한 육체에 들어오지만 육체가 좀 너프가 되더라도 굉장히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집어넣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잘 싸워야 되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증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맘대로 그리게 된 순간 수많은 이 격투 매니아들과 격투 입문자들과 댓글 달 이거 아닌데? 네. 이런 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주짓수 국가대표 선수와 로드 FC 챔피언 그 친구들을 다 섭외해서 격투에 대해서 다 듣고 재연 다 보고 여기서 요거 쓸 수 있겠다 해갖고 연출을 하고 다시 또 이거 말이 되는 액션이냐라는 걸 또 물어보고 웹툰 하단에다 박았어요. 자문 국가대표 출신 누구누구누구 주짓수 로드 FC 챔피언 누구누구누구 그랬더니 논란이 없었습니다. 커스업이라고 하나? 이거 나오잖아요. 네, 뭐 네.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맞아요. 저는 이중격투기 잘 모르니까 근데 보는 재미는 진짜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대본이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팬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다 물어보면 아마 저희가 오늘 촬영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인생 전망을 통해서 피해자인 제2의 진우보다는 제2의 장한철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말하고 싶은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작품석으로 보면은. 네. 사실 저는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겠다라는 뭔가 그렇게 큰 메시지를 가지고 접근한 작가는 아니고요. 제2의 장한철들한테 너희들은 되게 쉽게 생각한 거겠지만은 이 친구들은 되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려가지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된다. 약간 이런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2의 장한철들한테 좀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남기고 싶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원래 학원물, 학폭물에서 옛날 만화 같은 데 보면 뭐 연합이랑 싸우러 가고 막 이런 네. 느낌인데 이건 완전 그 밑에 수면 밑에 단계를 얘기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네. 인생 전망이 혹시 모티브가 됐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근데 저는 모티브가 되는 만화가 학원물을 그린다고 학원물에서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 맞아. 이거 저도 사실 엄청 공감됩니다. 저는 만화책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학원물을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왜 싸우지 쟤네들? 왜 굳이 저렇게 연합을 만들어서 왜 다른 지역까지 굳이 가서 저렇게 죽을 만큼 싸우고 그럴까에 대해서 재밌게 보면서도 계속 궁금함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만화를 그리면서 싸우는데 이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 오히려 인생 전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클리셰를 깨는 만화였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전개를 예측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목표였고 오히려 제가 봐온 모든 만화가 모티브가 돼서 그거를 깨기 위한 만화가 인생 전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멋있는 대사네요. 네, 내가 봤던 모든 것에 클리셰를 부수기 위한 새로운 클리셰였다. 네. 이게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 작품들 중에서 인생 전망이 가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인생 전망은 좀 제가 가장 잘 만든 만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했던 네. 만화들 중에서 앞으로 그거 더 잘 만드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만화는 외모지상주의고 가장 열심히 만든 만화는
싸움 독학이고 그리고 가장 잘 만든 만화는 인생 존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그래서 저는 존망을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공교롭게도 유료긴 하지만 마지막 화로 갈수록 점점 더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좋다. 조금 재미가 없어지네 라고 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주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진짜 내가 왜냐면 첫 화부터 제가 라이브로 다 봤거든요. 매주 이게 처음에도 진짜 재밌는데 끝에 갈수록 이야기가 완성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결된 지 2년이 지났고 네. 아직 작품을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말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읽다 보면 사실 인생 존망의 엔딩은 작품 초기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바뀌었어요. 원래 구성을 다 짜고 들어갔거든요. 결말까지. 네. 그런데 연재를 하면 할수록 캐릭터들이 너무 개성이 도드라지고 밝고 네.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캐릭터를 사랑해주시는 한 분 한 분의 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는 캐릭터들을 내가 맘대로 이렇게 끝내도 되나? 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만화를 그릴 수 있어서 나한테는 되게 영광이었고 이거를 어떻게 끝내야지 이 만화를 사랑해준 모든 사람들한테 상처를 안 주고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사실은 마지막화 콘텐츠 할 때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때 결정한 게 바꾸자. 마지막화 몇 화분이 제가 생각한 내용이랑은 다르게 완결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끝내서 만족스럽다. 오히려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각이. 아,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가면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는다거나 이런 감각이 되게 날이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얘기를 할 때마다. 웹소설 작가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웹툰도 매주마다 성적표를 다이렉트로 받기 때문에 웹소설은 더 잔인하잖아요. 조회수가 떨어지니까 구독 순위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에 정산서를 바라보면 정산서 그래프가 갑자기 왜 낭떠러지야? 이런 느낌이 달 때가 있죠. 너무 살얼음판인 것 같아요. 웹소설계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웹툰이나 웹소설계나 어느 정도 비슷한 라인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모로 좋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즌2를 준비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시즌1을 그렇게 끝냈기 때문에 시즌2의 기대감이 좀 다른 작품보다 더 크다고 해야 되나? 아,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뭐 시즌2가 언제 나올지 예정이 되어 있나요, 혹시? 일단 올해 안에 나오는 걸로 좀 목표를 잡고 있고요. 인생 존망 2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 굉장히 컸고 소재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원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원이 뭐 우주 최고의 명작 최고예요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스스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만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망가뜨리는 2가 나올 것 같은 느낌?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캐릭터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팬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 2를 볼 수 있는 좋다. 네, 그냥 좀 저도 내려놓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반가울 수 있는 만화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실사화는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영화랑 드라마 계약이 됐고요. 혹시 캐스팅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시나리오 단계고 있는데 누가 주인공이 되면 진짜 기가 막히게 호흡이 맞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일단 장한철은 꼭 그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평 클라스에서 그 누구죠? 안도현? 그 장가 아들로 나오신 분. 너무 이미지가 잘 어울려서. 진짜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제 김진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비호님이 잘 어울린다. 네, 개인적으로 나 혼자만의 캐스팅? 네, 좀 그런. 어떻게 뭐 까메오로 출연 안 하십니까? 저요? 네. 저는 언제든지 불려 나갈 준비가 있습니다. 아니 얼굴이 아까워. 잘생겼잖아. 말도 잘하는데. 저 연기도 잘합니다. 좋아. 좋아. 인생은 불공평하니까요. 네. 끝으로 혹시 뭐 채널 구독자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1사F 이런 대형 채널에 또 초대받고 와서 이 종이의 집이라는 좋은 또 기획에 제가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반가웠습니다. 제가 와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솔직하고 열심히 답변을 드렸고 혹시라도 매물상주의나 인생존망이나 싸움 독학 궁금하신 분들은 또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인생 존망에 대한 새로운 소식과 함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만신인 박태준 작가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읽어주시는 분이 있기에 글을 쓰는 웹소설 작가 솔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